아무리 애써도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60대 이후 남성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38년간 들어온 이야기 중 가장 마음 아픈 상담 중 하나죠. 얼마 전에도 69세 박철수님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와 아내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요즘 들어 아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만 대려고 해도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뜨거나 아프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8년째 산부인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쉬쉬하며 감추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60세가 넘어서도 가능한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장년기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낮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며 우울감도 적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균 수명도 더 길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72세 이명우님은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져요. 아내도 폐경을 겪으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혹시 이제는 그런 관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상에서 만난 수많은 60대 이후의 부부분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죠. 남편분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세요. 정성껏 대했는데도 아내 반응이 시원찮아요.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럴까요? 반대로 부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남편이 접근은 하는데 뭔가 흥미가 떨어져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남성분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 능력이 떨어진 건가? 나이 탓인가? 아니면 아내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특히 자신이나 배우자가 건강상 문제를 겪은 이후에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건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요.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상대방의 반응이 180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성의 몸은 간단한 터치만으로는 충분히 반응하지 않아요. 특히 60세가 넘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잡한 신경망과 혈관 구조로 이루어진 여성의 몸은 접촉하는 위치, 세기, 속도, 온도 등 모든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섬세한 피아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건반을 눌러도 어떤 힘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감정을 담아서 누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요. 대다수 남성분들은 직접적이거나 왼쪽 방향에서 접근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정면 접근이 실제로는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여성 생식기의 신경 분포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오른쪽 안쪽에서 대략 30도 정도 비스듬히 접근하는 것이 뇌에서 감각, 신호를 가장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2021년에 발표된 유럽 성의학 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접촉하는 각도에 따라 뇌의 반응 정도가 무려 3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여성들의 뇌파를 측정해 본 결과 특정한 각도에서의 자극이 감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든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60세 이후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께서 젊은 시절에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이 60대가 넘어서는 왜 통하지 않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몸이 겪는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을 8,000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연결된 정밀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강한 소리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더 섬세하고 조화로운 연주가 필요해지는 거죠. MIT 공과대학 연구진들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접촉하는 각도를 단 3도만 바꿔도 여성의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조금만 돌려도 잡음에서 선명한 음악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68세 김영식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김영식님은 아내와 42년을 함께 살았지만 최근 5년간 부부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다며 상심해 하셨죠. 제가 김영식님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하버드 의대 신경생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전혀 모르는 여성 감각의 숨겨진 패턴에 관한 이야기였죠. 여성의 신경분포는 남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신경의 민감도가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변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도 법칙이죠. 이는 여성 생식기 주변의 신경 밀도,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면에서의 접촉보다 우측에서 30도 각도로 접근할 때 신경 자극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쿠션을 활용하거나 편안한 자세를 먼저 잡은 다음 접근 각도만 조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76세 정한수님은 관절염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한 지 3주 만에 아내가 다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핵심은 물리적인 자극만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에 있습니다. 2020년 신경생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같은 강도의 접촉이라도 감정 상태에 따라 뇌에서 받아들이는 신호의 세기가 전혀 다르다고 해요. 즉,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성은 파트너의 진심을 몸으로 느낍니다. 기계적인 접촉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온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65세 박민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시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 만족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내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아내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부부분들 중에서 성공하는 경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환경의 역할이었습니다. 방 온도, 조명, 심지어 향기까지도 여성의 감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22에서 24도의 따뜻한 온도, 부드러운 간접 조명, 라벤더나 일랑일랑 같은 자연스러운 향기가 뇌의 이완 상태를 유도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73세 최영수님 부부는 이런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방법만 바꿔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을 따뜻하게 하고 조명도 어둡게 한 다음에 시도하니까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처럼 과학적 근거와 실생활의 지혜가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감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를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원리는 수천 명의 60대 이후 부부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실전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원리, 호흡 동조화를 위한 눈높이 맞추기. 여러분의 시선과 배우자의 골반 부위가 같은 높이에 오도록 자세를 조정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위치 조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면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거든요.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쿠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침대 옆에 적당한 높이의 의자를 놓고 앉거나 두꺼운 쿠션을 무릎 아래에 받쳐서 편안한 자세를 만드세요. 중요한 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71세 조만식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이 방법을 포기하려다가 침대용 보조 쿠션을 사용해서 성공하셨어요. 몸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아내를 바라보는 여유도 생기더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이 맞춰지면 신기하게도 심박수도 동조화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생리적 동조화가 일어날 때 친밀감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두 번째 원리, 신경분포 과학을 활용한 오른쪽 30도 접근.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성의 신경분포는 좌우 대칭이 아니라 오른쪽에 더 많은 신경종말점이 집중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면이 아닌 우측에서 30도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 없이 손의 각도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살짝 비틀어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 방향에서 접근해 보세요. 65세 김철호님은 이런 간단한 변화로 아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실제로 3주 만에 부부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핵심은 초승달이 뜨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바로 다가가지 말고 다리 비스듬히 떠오르듯 우아하게 접근하는 거죠. 세 번째 원리, 무한대 리듬으로 신경 적응 방지. 같은 패턴의 반복은 신경을 둔하게 만듭니다. 대신 무한대 모양처럼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는 움직임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자극할 수 있어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손목이 아닌 팔 전체를 이용해서 큰 원을 그리듯 움직이시면 됩니다. 속도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마치 명상을 하듯 여유롭게 하세요. 78세 이영수님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니까 아내가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패턴이 있는 움직임이 단순 반복, 움직임보다 여성의 성적 반응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무한대 패턴은 좌우 뇌를 모두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네 번째 원리, 온도차를 활용한 혈액순환 개선. 따뜻한 손에 옮기는 혈관을 확장시켜 감각을 증폭시킵니다. 접촉하기 전에 손을 비벼서 충분히 따뜻하게 만든 다음 반대편 허벅지를 부드럽게 감싸세요. 무겁게 누르지 말고 깃털처럼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손이 차가우시면 먼저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핫팩으로 데워주세요. 39년간의 터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이 무거운 접촉보다 3배 더 많은 감각신경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시촉각 섬유라는 특별한 신경 때문인데 이 신경은 부드럽고 가벼운 접촉에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며 감정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 원리 감각 증폭을 위한 절정 직전 멈춤. 의는 신경생리학에서 말하는 감각 대비 효과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자극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뇌는 오히려 그 감각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이후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갑작스럽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에서 점점 작아지는 크레센도처럼 부드럽게 변화를 주세요. 67세 박준호님은 이 방법을 배운 후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 더 밝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감각의 쉼표가 오히려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 5가지 방법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보시고 점차 종합적으로 적용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75세 조영환님 부부의 기적 같은 이야기. 조영환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은 후 7년간 부부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동거인처럼 지내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죠. 부인인 조순자님도 남편이 수술 후 완전히 위축되어서 손도 제대로 잡지 않으려 한다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제가 조영환님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성적 만족이 반드시 성기의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신의 감각과 감정적 연결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2주간은 단순히 손잡기와 포옹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30도 접근법과 무한대 리듬을 천천히 실습해 보셨어요.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 두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순자님이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희가 다시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요. 조영환 님도 약물 없이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매일 밤 서로 안고 잠들어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6개월 후 조영환 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선생님,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자신감도 되찾았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예전처럼 당당해졌어요. 68세 김정식님의 당뇨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김정식님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당뇨 때문에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져가요라며 의기소침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정식님에게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격려해 드렸어요. 다만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도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김정식님에게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따뜻한 방 온도,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3주 후 김정식님은 아내가 당신 요즘 달라 보인다고 하더군요. 당뇨가 있어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며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인 박미경님 65세도 남편이 예전보다 더 세심해졌어요. 제 몸 상태를 먼저 물어보고 제가 편한지 계속 확인해줘요. 그런 배려가 더 감동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정식님의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 것이죠. 76세 이성우님과 관절염을 극복한 지혜. 이성우님 부부는 둘 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부인인 이정수님은 무릎과 손목 관절염 때문에 신체 접촉 자체를 꺼려하게 되었죠.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라고
이정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자세보다는 편안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성우님에게 쿠션과 베개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이성우님에게는 온도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추위에 더 민감하시거든요. 방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고 온열 패드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개월 후 이정수님이 먼저 변화를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이 제 아픈 곳을 피해가면서도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요. 관절이 아픈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성우 님도 처음에는 아내가 아플까봐 겁이 났는데 오히려 부드럽게 접근하니까 아내가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새로 배우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사례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3, 4주 정도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지만 2주가 지나면 서로 적응하기 시작하고 3주째가 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부부관계의 개선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신감 회복, 건강 개선, 심지어 대인관계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79세 최영길님은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친구들이 제가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를 단순한 쾌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건강상 이점들이 더욱 중요해지죠.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어서 심근경색 위험 40%가 감소한다는 하버드 의대에서 2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60세 이상 남성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낮았다고 해요. 이는 부부관계 중에 심박수가 적당히 증가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72세 김영배님은 고혈압 약을 10년간 복용해 오셨는데 부부관계 개선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규칙적인 부부관계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옥시토신과 엔돌핀의 분비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뇌세포 간의 연결이 더 활발해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65세 이상 성인들의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0%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관계 중 분비되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주 1회 부부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0% 높았다는 내용이에요. 면역글로불린이란 감기, 독감 등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런 자연적인 면역력 강화 방법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75세 조철민님은 예전에는 겨울마다 감기를 2~3번씩 앓았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진 후로는 거의 아프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한 부부관계 중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후에는 프로락틴과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깊은 잠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요. 많은 60대 이후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방법이 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죠. 69세 이만수님은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개선된 후로는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며 수면제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낮에 활동할 때도 더 활기차고 면역력과 기억력도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부부관계 중에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가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3세 김순옥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진 후 매일이 즐겁다며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지루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칙적인 부부관계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이는 근육량 유지, 골밀도 개선, 피부 건강 등에 도움이 되죠. 또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증가해서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건강상 이점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는 건강 상태별로 어떻게 안전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안전 수칙.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해요. 먼저 주치의와 상담해서 본인의 심장 상태가 어느 정도 활동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단 2층 정도를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면 부부관계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세요. 또한 심장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혈관 확장제와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1세 최병호님은 심근경색을 앓은 후 2년간 부부관계를 완전히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심장에도 좋은 운동이 되더라고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식후 2~3시간 후가 적당해요.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니 더욱 부드럽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므로 무리한 자세나 거친 접촉은 피하셔야 해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발과 손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전신 감각을 깨우는 데 효과적이에요. 66세 박인수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아내가 발 마사지를 해준 다음 부부관계를 가지니까 전신이 따뜻해지면서 예전 느낌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의 주의사항.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심박수 증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더욱 천천히 접근하셔야 해요.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탈수에 주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신 후 시도하세요. 또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김동철님은 혈압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자주 생겼는데 아내와 함께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약을 먹어도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어요. 관절염이나 허리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자세 조정.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해서 아픈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침대 높이를 조절하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손목 관절염이 있으시면 팔 전체를 이용한 큰 동작으로 손목에 가는 부담을 줄이시면 됩니다. 온열 패드나 따뜻한 찜질을 미리 해주시면 관절의 경직을 완화할 수 있어요. 또한 관절염 약을 복용하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시도하시면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적절한 온도 조절이 첫 번째인데 22도에서 24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몸이 불편함에 집중하게 되어 감각이 둔해집니다. 조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자의식을 높여서 몰입을 방해할 수 있어요. 따뜻한 색조의 간접 조명이나 촛불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향기 치료도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라벤더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일랑일랑은 감각을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너무 강한 향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은은하게 사용하세요. 사전 마사지와 대화의 중요성. 직접적인 접촉 전에 충분한 마사지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 손, 어깨 마사지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감정적 연결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있었던 일이나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어 신체적 친밀감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아몬드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을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더 부드러운 접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런 오일들은 피부에도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죠. 이렇게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접근법과 적절한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벌써 마지막이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해 나가셔야 할지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급함과 자기 욕구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갖추셨거든요. 또한 경제적 부담이나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유로움이야말로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76세 황영철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진정한 매력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배우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실 겁니다. 30도 접근법, 무한대 리듬, 호흡 동조화, 온도차 활용, 절정 직전 멈춤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69세 이순재님은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된 후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마치 새로운 남자를 만난 것처럼 설레한다고 하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오늘 밤. 오늘 밤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주에는 손잡기와 포옹에 집중하세요.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의 호흡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30도 접근법을 천천히 시도해 보시고 세 번째 주에는 무한대 리듬을 연습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서로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건강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기가 뒷받침되어야 더 활기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매일 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취미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60대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기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 웃으면서 연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73세 김정남님은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아내와 함께 웃으면서 연습하다 보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마지막 답변. 정말 이 나이에도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80대에도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강요하지 마시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때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주변의 동년배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